이어서 제 동기발전기의 이제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일단 무부하 상태에서 뭔가 포화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무부하라는 것은 여기에 자, 부하를 달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유기기전력 자체는 한 상의 유기기전력 얼마였습니까? 4.44 FM 파이 KW. 이걸 보니까 바로 여기 유기기전력은 여기 자속이 일단 비례하잖아요. 즉 여기 우리가 계좌에다가 전류 IF를 우리가 주게 되면, 센 전류를 주게 되면 당연히 자속이 더 많은 자속이 얘한테 가해지면서 오호 유기기전력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다뤄보는데요. 일단 여기 한 상에서 우리가 다뤄보니까 일단 여기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쪽 단자전압이라고 하죠. 이쪽에 걸리는 전압, 단자전압과 여기 유기기전력 사이에 둘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죠? 같습니다. 무부하 상태일 때는 여기에 걸린 전압이 다 여기에 걸려요. 여기엔 안 걸리고, 그치? 그래서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를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쵸? 이렇게 계좌전류를 점점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 얘기라고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자속 IF를 증가시키면 자속도 그대로 증가가 되니까 비례해야 정상이겠죠. 즉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론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IF를 점점 늘려가면서 여기의 유기기전력을 한번 구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가 돼버린다, 그 얘기죠. 더 이상 꽉 차서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포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포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계좌 철심이 자기 포화가 된다는 거죠. 즉 전류를 우리 IF를 한없이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이 파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기에도 자기 포화에 의해서 자속이 어느 정도 뒤부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건데 실제적으로는 이 IF를 증가해봤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여기 전격 전류가 그럼 될 때까지 한번 쭉 얘를 증가시켜 봤더니 거기까지 필요한 계좌 전류를 IF1이라고 하고, 그쵸? 전격 전압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쭉 올려본 거예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그쵸? 여기까지만 IF를 증가시켰으면 전격 전류가 됐을 텐데 이 자기 포화 때문에 더 이렇게 IF를 늘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포화율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바로 이 점을 B, 여기를 C', 여기를 C라고 우리가 이 점을 기호로 잡았을 때, 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포화율을 정의하겠다, 그 얘기라고. 이건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BC'분의 CC'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포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문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화율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의 특징이 된다, 그 얘기죠. 동기 발전기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IF 요 녀석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자속이죠. 자속이 그대로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고, 또 이거에 의하면 E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올라가야 이게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자속이 자기 포화에 의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E가 그쵸? 유지가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이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의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의 특징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포화율은 다시 이것분의 요거라는 거,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이것분의 요거라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곡선인데요. 이건 원칙적으로 3상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역시 이렇게 여기 전류를 점점 늘려간다는 거죠. 자, 단락시켜서 원래대로 운전 중에 단락시키면 엄청나게 여기에 큰 전류가 흐르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이 계좌 전류를 아주 작은 0부터 살살 이렇게 조금씩
올려 나가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럴 때의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 얘기죠. 이걸 단락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봤더니 IF를 조금씩 0에서부터 조금씩 증가시키면 여기 보이나요?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얘를 해봤더니 이때 흐르는 전류도 역시 당연히 0부터 증가하겠죠. 오, 증가하는데 얘는 아까 무브와 포화 곡선과는 다르게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네요. 이게 바로 이 동기발전기에서 단락곡선의 특징이 된다는 거. 얘는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그때의 계좌 전류를 점점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의 그때의 이 계좌 전류 값을 IF2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일단 그때 전격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아무튼 이 녀석이 단락곡선, 이 단락 전류 자체가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라고요. 왜 아까는 그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는 그렇죠? 얘가 이렇게 포화가 돼서 그렇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는데 얘는 왜 직선이 되느냐 그 얘기죠. 바로 기억해둬야 됩니까? 됩니다. 전기자의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녀석을 한없이 증가해도 얘가 증가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얘가 전기자의 반작용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이유는 이렇게 주 자속이 전기자의 반작용, 얘가 주 자속을 방해하는 거죠. 반작용 때문에 자속이 그쵸?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줄어들게 되고요. 원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자속이 줄어들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놀이 기억납니까? 놀이. 그래서 Li는 N파이. 그래서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 인덕턴스 L이 줄어들게 되고요. L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 X가 뭡니까? 리액턴스 X는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L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오메가 L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줄고 여기에서는 이제 동기 리액턴스죠. 동기 리액턴스가 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전류는 여기 기전력 E를 리액턴스 X로 나눈 것이 바로 IS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녀석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는 건 분모가 커지니까 같이 그러면 IS도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그죠? 이 전기자의 반작용 때문에 이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다. 이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브화 포화 곡선과 단락곡선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자, 무브화 상태에서 여기 계좌 전류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요 녀석의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전압 자체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렇게 포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이 점을 이렇게 두었을 때 포화율은 바로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계좌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락곡선은 이 단락을 시킨 상황이죠.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계좌 전류를 늘려가면서 쭉 해봤더니 계속 얘는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그때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되는 순간에 계좌 전류를 IF2라고 하고, 자 여기 무브화 상태에서 전격 전압이 될 때까지 흐르게 된 그때의 계좌 전류를 IF2라고 하면, 자 이거 뒤에서 단락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한번 살짝 기억을 해봅시다. 아직은 아니고요. 단락비에서 자 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단락곡선이 바로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전기자의 반작용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까지 자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단락전류를 좀 보호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동기발전기에 단락전류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운전 중에서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큰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는데 어느 시점이 지난 뒤부터는 얘가 일정한 값으로 줄어들어서 얘가 일정한 어떤 값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이건 조금 약하게 그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뭐 2내지 3사이클 정도까지는 큰 단락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좀 작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단락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2 내지 3 사이클 사이에서는 큰 단락전류가 흐르는데 이때의 단락전류를 우리가 돌발적인 단락전류다, 돌발 단락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 3 사이클 정도가 지난 뒤에 일정한 값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지속 단락전류 또는 영구 단락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단락이 발생하면 큰 전류가 흐르죠. 하지만 이렇게 2, 3 사이클 동안은 무언가가, 즉 누설 리액턴스가 전류를 제한해서 큰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요, 2, 3 사이클이 지난 이후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크기가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 동기 발전기만의 얘가 특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지금 교류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코일 변이라고 그랬고요. 이쪽을 코일 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만들어지고요. 단에 의해서 얘는 누설 리액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여기 반작용 리액턴스가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돌발, 지금 단락전류가 단락이 발생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처음 2, 3 사이클 동안은 이 돌발 단락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 누설 리액턴스만 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큰 단락전류가 흐르다가, 큰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에도 많은 리액턴스가 생길 테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최종 뒤에 이 단락전류를 제한해서 크기가 감소한 단락전류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 2, 3 사이클 동안에 이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전류를 제한하게 되고요. 그 다음 2, 3 사이클 이후에 이 부분 영구 단락 전류, 지속 단락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즉 이 전류를 제한하게 되는 그 요소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때문에 이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시켜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반드시 외워야죠.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 그 다음에 지속 단락 전류는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하고, 여기 누하고 루돌 하고 반짝 여기까지 하면 생각해 보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렇게 뭔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근데 코가 영구랑 지속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봤더니 우리 개그 콘서트에서 영구가 코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 의미를 연결지을 수 있구나.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는 영구 단락전류, 코는 영구 지속 단락전류, 이렇게 외워봅시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에서 영구 단락전류, 누돌 반짝코 이렇게 누돌프,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전류를, 반작용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전류를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가겠죠. 이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제. 그쵸? 누설 리액턴스 돌발 단락전류, 반작용 리액턴스는 코 영구 단락전류를 제한하게 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